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연준은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제로로 동결하며 경기가 회복하는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최근 채권금리 급등에 대해 제로미 파월 의장은 지난주 눈길을 끈다면서도 우려할 만한 무질서한 흐름이나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긴축은 보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연준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최근 금리 급등에 대해 연준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은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메리츠 증권은 금리와 주식시장이 동행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최근 기술주가 조정받고 가치주, 은행주, 석유 관련주 등 가치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메리츠 증권은 장기 금리가 올라갔던 2003년, 2010년, 2013년을 보면 주식시장이 금리에 적응한 뒤에는 성장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기업 실적이 상향 조정됐다고 하면서 금리 변화가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한다기보다는 성장 기업 간의 차별화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했죠. 이러면서 가치주로의 순환매에 대비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주, 성장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설립한 이후 컴퓨터에 사용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외에도 기업 및 학생들에게 널리 쓰이는 오피스 365, 엑스박스, 스카이프, 링크드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의 사업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오피스 365 등으로 구성된 생산성 앤 비즈니스 부서. 두 번째로는 애주어, 윈도우 서버, 비주얼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서. 세 번째로는 윈도우즈, 엑스박스, MSN 광고, 윈도우즈 IoT 등으로 구성된 개인 컴퓨팅 부서가 있습니다. 생산성 앤 비즈니스 부서는 2020년 하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33%,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서는 32%, 개인 컴퓨팅 부서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앤 비즈니스 부서에는 대표적으로 오피스 365가 있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등을 포함하며 현재 약 2.5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 365는 가입자 중 오피스 365의 보안 솔루션을 함께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앤 비즈니스 부서의 팀즈의 경우에는 하루 6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오피스 365 등 기존 제품들을 연결하는 워크플로우 제품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심인 애주어가 있습니다. 애주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관리, 모바일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기계학습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애주어는 연매출 약 25조 원을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컴퓨팅 부서가 있습니다. 윈도우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운영체제로 자리매김하여 컴퓨터 시장에서 87.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보이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윈도우즈 자체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엑스박스의 구독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으며 게임 콘솔 엑스박스의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사상 최초의 온라인 통합 서비스인 엑스박스 라이브는 월 이용자 1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게이밍 연매출은 15조 원으로 개인 컴퓨팅 사업부의 4분의 1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사업부는 전체 매출에서 33%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 중 특히 클라우드 산업이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의 3분의 1을 클라우드 부문에서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학습, 온라인 회의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클라우드 산업은 크게 주목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과 함께 2020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32%의 클라우드 영업부 매출액 성장을 달성해 산업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힘입어 헬스케어, 금융, 제조업, 비영리 단체, 유통의 5대 산업군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발표했습니다. 탄탄한 보안을 기반으로 각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통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탄생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3년간 업계 매출이 연평균 35% 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5G 기술에서 원하는 대용량, 초고속 전송, 초지연 전송, 저전력 초연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아도be, 알파벳, 구글, VM웨어를 비교 가중평균했습니다. 2020년 퍼는 평균 34.1배, 2021년 퍼는 평균 40.4배로 나옵니다. 이에 따른 적정 주가는 249.42불로 나옵니다. 현재 주가는 235.75불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시작에 불과한 점을 생각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제가 운용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의 포트폴리오에서 약 5%의 비중을 두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술주가 조정받는 시기에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